개혁신당 인물탐구,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인구 대표님 모시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뵀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저희 당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경력이 다양한데요. 지금은 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구독자는 108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이제 공무원, 교사를 해서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예, 의외로 나이가 30대지만 또 이게 가능한 나이가 됐고, 또 해군 장교를 근무하면서 배를 또 3년 탔었거든요. 연평도 백령도. 예, 또 그래서 군대도 또 많이 또 경험을 했었었고, 예,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가 지금은 또 사업을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광고, 영상 뭐 이런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가장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뵙고 네. 보면서 정말 경제와 관련된 좀 더 새로운 관점도 제시하시고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잘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신당은 작은 정당인데 이 정당의 어떤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은 저 연락을 좀 받았을 때 많이 당황했죠. 그래서 제가 우선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정당 또 이런 당원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러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 또 너무 힘들고 위기는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뚜렷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저번에 팀원 사태도 그랬었고, 이번에 아마 홈플러스 사태도 상당히 좀 부작용이 클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또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많아지는데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경제 교육을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KDI랑 해가지고 초등용 경제교육 교재 개발까지 다 했었었는데, 경제에 대해서 또 아이들 강조는 많이 하지만 막상 또 이걸 준비해 놓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뭐 학교에서도 보면 다 우리가 계획된 그동안의 시스템들, 뭐 국영수가 중요하고 입시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 교육을 넣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취미 활동으로 생각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제안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만으로는 30대다 보니까 2030들 또 구독자들도 많이 있었고, 이분들의 희망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 너무 경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로펌 운영하기 어렵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엄청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식당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정치적인 어떤 국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요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요즘 요 현황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새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된 것 같아요. 삶아지는 개구리.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딱 20년에 잠깐 좀 힘들었다가 21년에 되게 경기가 잠깐 좋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이제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영끌도 했었었죠. 마침 그때 주식 투자도 한창 인기가 많았었고, 코인 투자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젊은 층들이 거기에 이제 가장 고점에 많이 물려서 되게 힘들어졌죠. 22년에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경험을 해본 젊은 층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자는 늘어나고, 가격은 샀던 그 자산 가격들은 자꾸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부채 압박은 다가오고, 사람들이 소비는 못하게 되죠. 점점.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같이 힘들어지고, 근데 이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가 다 같이 힘드니까
수출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했던 몇몇 기업만 잠깐 좋았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어려웠죠. 그런데 이게 보통 불경기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통 극복이 되는 케이스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떤 해결책을 못 찾는 상황.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돌파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거나 뭔가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금 2년 동안 꽉 막힌 상황이 되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장사를 못했다, 아니면 뭐 내가 좀 일을 못해서 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 외부 환경 자체가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 힘들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나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좀 안정이 될까요? 정책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본 증시랑 한국 증시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주식 시장이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돈을 좀 풀면서 증시를 부양시켜서 사람들이 소비를 살렸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데 미국만 좋았었고요.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베이스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제 바로미터로 경제가 추락을 해버렸었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와 솔직히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부양책을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발동이 되면서 지수가 40%가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도 일본처럼 증시를 준비를 했었다면은 뭐 이런 좀 제도를 통해서 개혁만 했다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3,600까지 갔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됐었고 이미 좀 어느 정도 부동산이었었던 베이스 정책들을 좀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베이스를 돌려서 좀 투자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 자산 비중이 많이 늘어났었다면은 이게 맞물렸다면은 다른 나라는 되게 불경기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많은 걸 좌우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는 맨날 고점에 사는 거죠? 주식 사기만 하면은 뭐 고등어도 아니고 자꾸 반토막 나고. 그거는 되게 정확하게 좋은 말씀이신 게요. 미국 주식은 물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한국 주식은 물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한국 지수가 제가 2006년에 주식을 했었거든요. 2007년에 코스피 2000 돌파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이 20년 다 돼가는데 이제 2500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제는 오르나 보다 해서 샀더니 또 내려오고 이제는 오르나 보다 해서 샀더니 내려온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21년 고점이 아마 나스닥이 15,000, 17,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00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시간만 버티면 결국은 다 돈을 벌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들이 저도 저번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 그 개인 투자자 대표로 토론회에 나가서 제가 좀 선을 넘는 얘기지만 어떤 얘기 했었냐면 2030들이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으로 가는 이유는 이 한국 주식 제도의 공평성이 없기 때문이다.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젊은 층들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때 그 관계자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발언하고 쫓겨날 줄 알았어요. 예, 한 번 더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정책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는 좀 공평한 정책들이 나와야 뭐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이 정책 공평하네, 잘 만들었네. 정말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정책대로라면은 나 한국에 대해서 제도를 믿어보고 투자를 하든 계속 일을 하든 여기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뭐 금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 그 개혁신당에 이제 합류를 하셔가지고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어요. 이번에 사실 뭐 777 이것도 처음에 안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 당규의 10%가 커트룰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낮추고 단장님의 어떤 그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7%까지 낮추면서 그 의견을 777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또 혁혁한 공을 내세우신 위원님이시기도 하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개혁신당에서 과연 이제 어떤 정당으로 개혁신당이 어떤 정당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지금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반영을 해서 한번 네.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당의 이름대로 개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지금 다 그 트럼프도 그렇고 그 좀 혁신적인 정책들을 냈고 그거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과거처럼 단순하게 뭐 좌다 우다 뭐 지역이다 나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좀 이런 정책을 원했는데 어떻게 이 당은 그것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런 정책을 또 내줬지? 예, 정말 시원하다. 사이다 같은 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계속 긁어주는 정책들을 대변하면 된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배웠던 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서 그거를 먼저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위로 업로드를 해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 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먼저 내주고 실제로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면 그게 제일 좋은 정당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또 그 위원님께서 이렇게 개혁신당에 합류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혁신당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좀 긁어줄 수 있는 어떤 정말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해 주신 말들 다 통합해서 아마 개혁신당이 점점 더 발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혁신당 인물탐구에서 우리 전인구 위원님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